안녕하세요, 백다마TV입니다. 긴급하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내용 간단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같은 날은 달려들지 마세요 인데요,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증시가 1400대에서 하루아침에 1600포인트로 1500대를 건너뛰는 급행열차를 타는 그런 정말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, 그로 인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환호성을 질렀고, 뭐 온갖 뉴스를 이렇게 보면은 긍정의 뉴스로 또 도배가 됐습니다. 뭐 바닥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, 또 새벽장에 또 보면은 다우지수도 굉장히 역사적인 최대폭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고요. 그로 인해서 뭐 이제는 이제 진짜 좀 바닥이다, 혹은 바닥이 많이 다져졌다,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증시가 이렇게 좀 폭등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했지만은, 일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. 사실 좀 재밌는 거는,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있었는데, 그때는 이렇게 크게 호재 역할을 못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호재 역할을 또 하네요. 또 일본은행이 ETF 매수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. 우리나라도 좀 파격적인 추경 정책을 마련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어제의 반등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맞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또 일부 분석은 펀드 자산의 재배분 수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채권과 주식의 비중이 5대 5인 펀드가 있다라면은, 이 부분이 최근에 이제 증시가 무너지면서 7대 3 정도로 배분이 바뀌었겠죠. 그렇다면 이러한 펀드는 자산을 리밸런싱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당연히 채권 자산은 팔고, 그리고 주식 자산은 다시 사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수요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이제는 경기 부양책의 효과를 좀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 좀 본격적인 이런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오늘 이제 장 개장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흐름에서 과연 이러한 V자 반등이 가능할까요? 아니면은 잠깐 반등하고 다시 내려갈까요? 일단 냉정하게 좀 주변 상황을 좀 살펴보면, 이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좀 보면 여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탈리아도 다시 사망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, 뭐 유럽은 뭐 지금 거의 뭐 만신창입니다. 미국의 확진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, 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내놓는 이제 정책들이 결국에는 경제와는 좀 굉장히 상반된 정책들이죠. 뭐 이동 통제령이라든지, 아니면은 각 기업과 혹은 뭐 소상공인들의 이제 셧다운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정책은 어찌 됐든 실물 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사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우리 주위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결정을 했고, 그리고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, 또 면대면 접촉을 해야지만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,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.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폐업이 좀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,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, 기존에 누적돼 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결정타를 맞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뭐 아무튼 이런 문제를 좀 수습을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뭐 전 세계가 온갖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. 어쨌든 포커스는 이 문제가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그 어떠한 정책도 모든 기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한계 상황에 이르렀던 뭐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. 결국 뭐 당장은 이 금융사의 어떤 위기는 조금 진화를 할 수 있겠지만은, 실물 경기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,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금융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
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 실물 경기가 다이나믹하게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의 경기, 이 실물 경기의 어려움이 이 코로나 탓만은 아니기 때문이죠. 이미 뭐 우리나라는 저는 이 거품이 잔뜩 껴있던 상황에서 부채의 힘으로 정말 간신히 이제 버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, 이 코로나가 그 거품을 제거하는 이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결국 경제도 어제까지는 뭐 멀쩡하다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부실공사로 만들어진 건물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, 물론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정말 최악의 결과일 뿐이거든요. 하지만 적어도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요 정도 수준, 최저점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. 그냥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무릎도 아니고 약간 좀 허벅지쯤이 아닐까? 요 정도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물론 투자를 할 때 이 정도 시점, 길게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확신만 있다라면은 결코 나쁘진 않죠. 왜냐, 이렇게 된다라는 확신도 없으니까. 그래서 뭐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, 여기서 몰빵을 하는 것을 좀 피하시고 분할로 매수를 시작을 하는 것은 뭐 여전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이 기회가 날아갈 것은 아닐까라는 조바심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, 결코 이 어두운 터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셨으면 좋겠고요.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하셔도 되니까 섣불리 모든 현금을 투입을 하는 그러한 최악의 한 수는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